아시층 창문을 통해 스며든 햇살이 쩐중이 앉아있는 큰 책상 위로 곧장 쏟아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번화한 거리와 하늘 높이 솟은 건물들이 어우러진 도시의 활기찬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무실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오직 나무 책상 위를 또박또박 두드리는 펜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 지역 최대 공익 서비스 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쩐중은 앞에 놓인 편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발신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각 줄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베는 듯했습니다. 회장님께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피땀 흘려번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쩐중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든 노동을 하며 사업을 일군 사람이었기에 노동자 계층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토록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지만 편지의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가 거리에서 보았던 색이 바른 유니폼을 입고 거친 손으로 뜨거운 햇볕 아래 지친 발걸음을 옮기던 청소 노동자들. 그는 자신의 회사가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 그 이면의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보고만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직접 조사해야 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내 믿음직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민이 메모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은 쩐중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온 사람으로 그의 강직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조차도 쩐중의 결정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청소 노동자가 되어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회장님이요. 다른 사람을 보내 조사하게 하거나 관리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쩐중은 고개를 저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 내가 모든 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여기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네. 게다가 만약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홍 여사는 내가 보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실수를 드러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진실을 보고 싶네. 민은 한참 동안 침묵하며 혼란스러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쩐중이 일단 결심을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을 위해 유니폼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쩐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민은 침을 꿀꺽 삼키며 낯설고 격한 감정이 휩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담한 결정이 아니라 놀라움과 위험으로 가득 찬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이 방을 나간 후 쩐중은 책상 위의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 누구도 정직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쩐중은 쓰레기 집화장 근처에서 낡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입은 색바랜 파란색 유니폼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지만 딱딱한 신발과 꽉 끼는 고무장갑 때문에 발걸음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철문을 밀고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집화장 안은 거대한 쓰레기통들로 가득 차 있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의 굉음, 노동자들의 서로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위생팀 관리자인 홍 여사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려서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을 셈인가. 홍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쩐중은
푹 눌러 쓴 모자를 고쳤으며 회사 회의에서 익숙했던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었습니다. 오늘 그는 그저 신임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팔짱을 낀 채 노동자들을 쏘아보는 홍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깔끔한 관리자 복장과 반짝이는 구두는 주변의 지저분한 노동자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쩐중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참인가? 빨리 일해. 내가 말하게 하지 말고. 여기는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어. 쩐중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쓰레기통을 밀고 있는 한 여성 청소 노동자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화씨, 나이 많다고 내가 자르지 못할 줄 알아? 조금이라도 늦으면 이번 달 월급에서 깎을 거야.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중년 여성 화씨는 안녕하세요. 쩐중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았고 퀭한 눈에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마른 체구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한 지 꽤 됐어요. 쩐중은 고개를 끄덕였고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씨는 주변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해보세요. 여기 만만치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홍 여사는 즉시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저기 신참은 중심가 구역 청소를 맡아 빠르고 깨끗하게 해. 내가 검사할 거야. 쩐중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거운 쓰레기 수거차를 밀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거차는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는데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와 같았습니다. 쩐중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긴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었습니다. 행인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어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일에 집중했지만 낯선 느낌은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쓸면 쓸수록 쓰레기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비닐봉지, 종이상자, 플라스틱병, 온갖 것들이 그의 발밑에 뒤섞였습니다. 그는 삽을 사용했고 고무장갑은 금세 더러워졌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신참은 일할 줄 모르네. 저것 봐, 저렇게 쓸어서 언제 다 끝나겠어. 같은 조에서 일하는 또한이라는 젊은 청년이 팔짱을 낀 채 그를 바라보며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남씨가 그를 변호했고 또한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쩐중은 그저 침묵했고 손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경멸과 무관심이 바로 이곳의 노동자들이 매일 견뎌야 하는 환경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침 시간이 흘러 쩐중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가 잠시 쉬려고 멈췄을 때 아침에 홍 여사에게 호통을 들었던 화씨가 다가와 그에게 생수한 병을 건넸습니다. 힘내요. 그녀는 다정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쩐중은 물병을 받으며 대답했고 그녀의 행동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 멀리 홍 여사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일 못 끝내면 나 원망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던 쩐중은 힘든 노동뿐만 아니라 상사의 억압과 경멸이 이곳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햇살이 높이 떠올라 쩐중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번화한 거리를 내리쬐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가득 찬 술에는 그가 밀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쓰레기의 무게뿐만 아니라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이 일의 가혹함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서류상의 보고서를 통해서만 보았던 것들입니다.
방금 묶은 커다란 쓰레기 봉투 안에는 남은 음식, 비닐봉지, 깨진 유리 조각 등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봉투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든 일에 익숙하지 않은 그의 손은 비틀거렸고 봉투는 땅에 세게 떨어졌습니다. 더러운 쓰레기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의 바지가랑이에 스며들었고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홍 여사의 날카롭고 불쾌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전중은 고개를 들었고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홍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다른 노동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참이라도 똑바로 일해야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밥벌이 해. 근처에 있던 노동자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 그를 조롱했던 또한이라는 젊은 청년이 역시 초짜는 어쩔 수 없네. 저것 봐. 이제 막 일 시작했는데 벌써 울고 싶어 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다른 사람들도 전중의 서투른 모습을 보고 재밌다는 듯 웃었습니다. 전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허리를 숙여 쓰레기 봉투를 다시 주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가혹한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남을 탓하고 조롱하는데 익숙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됐어, 그만 괴롭혀. 그는 다가와 전중의 어깨에 손을 얹고 허리를 숙여 그가 쓰레기 봉투를 수레에 싣는 것을 도왔습니다. 힘내. 곧 익숙해질 거야. 그는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남 씨는 전중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네며 잠시 쉬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자네 같았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전중은 길가에 앉아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머릿속에는 남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쉽지 않지만 끈기 있게. 그는 남 씨와 같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힘든 노동과 싸울 뿐만 아니라 상사와 동료 모두에게서 오는 아침 시간이 지나면서 전중은 자신의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빗자루와 마찰 때문에 손바닥은 쓰라리기 시작했고 계속 허리를 숙여야 했기 때문에 등은 뻐근했고 쓰레기 냄새는 하지만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이곳 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힘든 노동뿐만 아니라 그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홍 여사의 고함, 또한의 조롱, 화 씨의 체념 섞인 침묵, 이 모든 것이 아무도 깨뜨리려 하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초저녁 모두가 쓰레기 집화장으로 돌아왔을 때 전중은 우연히 홍 여사가 또한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입들하고는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알아서 고생 좀 하게 둬. 빨리 그만둘수록 좋아. 한 명이라도 줄면 월급도 덜 나가니까. 그 말에 전중은 멍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의 경멸과 압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홍 여사의 관리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자신의 목표가 단순히 진실을 파헤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느꼈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었을 때 전중은 그날의 마지막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가 담당한 거리는 깨끗이 청소되었고 서둘러 귀가하는 몇몇 사람들만이 띄엄띄엄 보였습니다. 그는 수거차를 집화장으로 밀고 갔고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홍 여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고함, 거만한 눈빛, 그리고 그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에게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막 수거차를 집화장에 밀어 넣으려는 순간 홍 여사의 사무실 근처 구석진 곳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였고 그녀의 비서로 보이는
한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노동자들 월급에서 100%씩 더 삭감해.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둘러대. 그 녀석들 잘났으면 고소해보라고 해. 하지만 이 노동자들이 누가 감히. 전중은 멈춰 섰고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는 숨을 죽이고 홍 여사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단체로 반발하면 어떡합니까? 그들도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홍 여사는 비웃으며 그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걱정 마.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면 바로 겁먹을 거야. 전중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당장 뛰쳐나가 따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진실을 폭로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그는 어둠 속에 멍하니 서 있었고 이 어두운 대화를 머릿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임시로 빌린 작은 방으로 돌아온 전중은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켰고 화면에는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나눈 대화를 녹음할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잘 준비해야겠어. 그 후 며칠 동안 홍 여사가 나타날 때마다 전중은 항상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는 그녀가 노동자들에게 고함치는 방식부터 비서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까지 모든 사소한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는 홍 여사의 사무실 근처에서 수거차를 닦는 척하며 엿들었습니다. 홍 여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부정한 지시를 계속했습니다. 올해 상여금은 전부 보류해. 이 녀석들 일 더 해봤자 나아지는 것도 없잖아. 전중은 조용히 녹음했고 그의 마음은 더욱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홍 여사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착취하고 그들의 피땀 흘린 돈을 사적으로 챙기는지 그 전모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한 번 전중은 주목할 만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 조의 고참 노동자인 화 씨가 아직 받지 못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홍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해명하는 대신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 거 없어. 누가 근무 시간 부족하게 일하래. 초과 근무 수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화 씨는 슬픈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중은 홍 여사의 태도와 권력 때문에 아무도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나서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집한 모든 녹음과 장면은 진실을 밝혀낼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횡포를 부릴 수 없을 것이다. 전중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가 회사를 설립할 때 세운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찾기 위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한여름 정오, 쓰레기 집화장에 뙤약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숨 막히는 더위는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전중은 이글거리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남씨도 막 자리에 앉아 쉴 새 없이 일한 아침 시간을 보낸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씨의 손에는 낡은 플라스틱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고 뚜껑은 너무 오래 사용해서 긁힌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열었고 안에는 흰 쌀밥과 비계덩어리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어. 사양하지 말고. 전중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드세요. 저는 아직 배불러요. 그는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씨는 그를 바라보더니 젓가락으로 비계덩어리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지. 처음 시작했을 때
딸아이는 겨우 4살이었어.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나는 아빠이자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챙겼지. 그때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공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남 씨는 말을 멈췄고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그는 지친 눈을 가리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아. 월급은 적고 아무리 일해도 충분하지 않았어. 학비, 식비, 집세 모든 것이 내 어깨를 짓눌렀지. 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했지만 이번 달에 월급이 깎여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남자는 수척했고 나이보다 늙어 보였고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의 손은 한 가족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노동자인 화 씨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근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안 그래요, 남 씨? 월급은 적고 계속 깎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죽어라 일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요. 홍 여사는 항상 트집 잡고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우리는 저항하고 싶지만 아무도 못해요. 그 여자는 빽이 대단하거든요. 화 씨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거들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은 최선을 다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월급이 삭감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나이든 여성 노동자는 홍 여사가 항상 상여금을 깎을 핑계를 찾고 한 번에 몇만 원씩이지만 합치면 한 달 월급이 이유 없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전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화 씨는 목이 메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여자는 뒷배가 있고 우리는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데 그는 방금 들은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무력감 때문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날 정오 모두가 일터로 돌아갔을 때 전중은 여전히 나무 아래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하던 초기 공정하고 인간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목격한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단순한 고발 편지가 아니야.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시스템이고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이야. 그의 마음속에서 정의를 되찾겠다는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는 억압받는 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쓰레기 집화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전중은 여느 때처럼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은 여전히 홍 여사가 노동자들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조용히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실수 하나라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노동자가 쓰레기 봉투를 길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홍 여사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녀의 고함 소리가 그 지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쓰레기 다 안 치우면 조 전체 월급 깎일 거야.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고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우려 했었습니다. 홍 여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고함을 질렀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젊은이의 사기를 꺾으려는 듯 했습니다. 전중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비밀 카메라는 홍 여사가 손가락질하며 꾸짖는 모습, 그녀의 거만한 표정과 대조되는 작고 떨리는 젊은이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홍 여사가 큰 소리로 외쳤고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그에게 다가왔고 그 소리는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전중은 즉시 휴대폰을 등 뒤로 숨기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 잠깐 촬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홍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고 의심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배우?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 같은 신참이 나를 속이려고 해고당하고 싶은 거지. 좋아. 해고될 만한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주지. 그날 밤 모두가 일을 마치고 집화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홍 여사는 전중에게 추가 근무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악취와 엄청난 작업량으로 악명 높은 외곽 지역의 대규모 쓰레기 하치장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혼자 해.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은 전중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녀가 그를 괴롭혀 그만두게 하려는 보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즉시 그를 덮쳤고 그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쓰레기는 싼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찢어진 쓰레기 봉투 사이로 온갖 오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은 악취를 사방으로 퍼뜨렸습니다. 전중은 장갑을 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끌어내 수거차에 실었습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그의 등은 옥신거렸고 땀이 얼굴에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손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쳤을 때 전중은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그의 유니폼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깨끗이 치워진 쓰레기 더미를 보며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중은 이것이 단순한 체력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결의를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닦았고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멀리 홍 여사는 차 위에 서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전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오늘 밤 전중이 진실을 폭로하기 위한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중의 마음속에 일렁이는 파도는 멈추지 않았고 홍 여사의 모든 잘못을 휩쓸어버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홍 여사와 다른 부서장들을 포함한 모든 관리 직원들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은 전날 밤에 통보되었고 아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홍 여사는 앞줄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웅성거리는 노동자들을 거만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녀는 신임 노동자 전중이 떠올라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나타난 날부터 그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바닥에 또박또박 울리자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전중이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큰 키와 진지한 표정은 며칠 전에 수수한 노동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홍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말을 더듬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중은 회의실 중앙에 멈춰 서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훑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회장입니다. 그는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 여사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당신 밑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연단으로 올라갔고 그곳에는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그가 수집한 녹음 파일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홍 여사가 노동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고함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잔인한 말들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월급 100%씩 더 삭감해. 불평하면 해고한다고 해. 상여금은 전부 보류해. 일 더 해봤자 나아지는 것도 없잖아. 이어서 홍 여사가 비서 옆에 서서 삭감한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태연하게 논의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오직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홍 여사의 의기양양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홍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오해예요.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해명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한 나이든 노동자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여자는 수년 동안 저렇게 해왔어요. 우리는 해고될까봐 감히 말도 못했습니다. 남씨, 화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홍 여사에게 부당하게 월급을 삭감당한 일,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려 할 때 들었던 협박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고발은 마치 해일처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전중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합니다. 그는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력 남용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과 회사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그는 홍 여사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당신을 즉시 해고하고 당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 회의가 끝난 후 회사 법무팀에서 당신과 이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홍 여사는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빛은 전중을 향했지만 마치 자신이 경멸했던 노동자가 자신의 경력을 파멸시킨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홍 여사의 비리가 폭로된 것뿐만 아니라 정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희망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박수를 쳤습니다. 전중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와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홍 여사가 해고된 지 사흘 후 전중은 노동자 집합소의 작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오늘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전의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전중은 헛기침을 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단지 회사의 회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로서 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여러분의 일을 경험했고 여러분이 겪어야 했던 고충과 불공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의 말은 가혹한 환경에 무뎌진 그들의 영혼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전중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그의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그가 계획한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기본급을 바펜자아슈 인상하겠습니다. 둘째, 연말 상여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정될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여러분이 부당하게 삭감당한 모든 금액은 이번 달 안에 환급될 것입니다. 군중은 잠시 조용해지더니 이내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뜨렸습니다. 뒷줄에서 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쩐중은 말을 이었고 신임 노동자로서 함께 일했던 남 씨를 바라볼 때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또한 남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그의 딸 미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 씨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쩐중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와 제 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쩐중은 연단에서 내려와 남 씨와 악수했습니다. 노동자의 거친 손과 회장의 굳센 손이 맞닿았고 이 변화가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나이든 여성 노동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와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해는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집합소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쩐중은 군중 속에 조용히 서서 웃고 떠들며 서로에게 행복한 눈빛을 보내는 노동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 씨는 그의 딸 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는 방금 발표된 엄청난 변화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쩐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여정이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동자로서 보낸 며칠은 그에게 공감, 연민, 그리고 정의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햇살이 쩐중과 그를 둘러싼 노동자들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지 한 회장이 노동자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준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 공감과 연민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주변의 조용한 노동자들, 그들은 단지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존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앵균상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저희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친절과 희망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전파합시다.